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사항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대표 발의위원으로서 오래 기다렸는데요. 이 법안의 취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출생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보호하고 학습권, 건강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사회적 공감대도 높은 법이라 저를 비롯한 38분이나 되는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법안소에서 적극적으로 더 길게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법안의 취지, 그러니까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법안이요. 취지와 필요성 공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대 추진이 지난해 국감 업무 자료에는 포함이 되었어요. 근데 올해 업무 보고에는 빠졌는데 일부러 빼신 건지 어떤 건지.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의 통상 업무고 이 법 자체를 추진하시는 거에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렸던 거는 1월에 그 4차 유엔 정례 검토에는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 평등법하고 같이 이해 평가를 이제 들어갔는데 빠져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 다시 정확하게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이제 우리 아동 인권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좀 긴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 8일 날 대정부 질문할 때 장관님이 우리나라는 성폭력 유죄율이 높고 비동의 간음을 판례로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비동의 간음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비동의 간음죄를 판례로 받아들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폭행 협박의 범위를 넓게 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범죄 필요성이 지금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 그때 여가부 장관과의 관련해서 그 검토 부분들을 신중 검토를 바꾼 것에 대한 명분을 그렇게 삼으셨던 건 맞죠? 저는 바꾼 게 아니고 법무부 입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도 역시 같은 마찬가지였고. 이제 나중에 전화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은 아닌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때 근거로 주셨던 거에 대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은 90%고 독일 성범죄 유죄율은 8%이기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죠. 맞습니까? 당시에 그 처음에 독일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할 때 독일 법무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8%가 신고 건수 대비 유죄율인가요? 아니면 기소 건수 대비 유죄율인가요? 그때 장관님이 언급하셨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제가 준비 안 된 상태인데요. 네. 저는 그 기소 대비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용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장관님이 인용한 2012년 통계고 당시 독일엔 강간으로 8,000건이 신고되었고요. 이 중 8.4%만 유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입니다. 네. 그 화면을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2006년 독일 법무부에서 제공한 강간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은 약 77%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 대비 유죄율은 13%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폭력 기소율로 보면은 40% 정도여서 신고한 비율로 보면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좀 잘못 확인하신 건 맞죠? 아니요, 제가 지금 이 통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저한테 보여주신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사실이고요. 지금 8%라는 건 어느 상황에서도 말이 안 되죠. 신고 건수입니다. 기소 건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 90% 대 77% 정도 차이니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이 스웨덴 얘기도 하셨습니다. 스웨덴은 성범죄 비율이 세계적 수준보다 높아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었다고 도입 배경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역시 스웨덴이 발표한 얘기였습니다. 네. 장관께서 세계 성범죄 발생 건수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32건인데 스웨덴이 이제 62건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스웨덴 범죄 통과가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사건이 범죄로 기록돼서요. 동종 범죄가 여러 건 발생했을 때도 단일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웨덴 정부에서 독일의 통계 방식을 이용해서 성범죄 통계를 스스로 계산해 본 결과 인구 10만 명당 15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10건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장관님이 사실은 대정부 질의라는 건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려면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오셔서 수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없는 수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논의를 막겠다는 취지가 그러니까 아니었고. 비동의 가늠죄의 논의에서 예.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신 생각합니다. 거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물론 나라마다 이게 이 어떤 식으로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이게 비동의 가늠죄가 들어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면에서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 잘 수사도 이루어지고 판결도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근거로서 제시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장관께서 성범죄 제명 개수가 150개 정도라고 하면서 이 비동의 가늠죄의 필요성을 메꾸고 있다고 하셨죠. 위원님, 거기에서는 제가 그 말로만 하는 거 제가 차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유호정 의원께 말씀드렸는데 120을 제가 150으로 잘못 말한 120이든 150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혹시 뭐 큰 숫자니까 중요한 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져보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비동의 가늠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동하고 장애인 관련한 이제 우리 제명이 이제 포함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특수한 요건에 대해서 양형을 기준으로 해서 양형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여서 실제로 비동의 가늠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증명하는 것의 특수성들이 이렇게 발휘되어야 되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그 특별법을 만들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예. 우리 같은 경우 비동의 가늠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개념으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저희가 볼까요? 이 판결 문제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체효비설이 이 기준,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아니면 사실 이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식의 단호한 규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가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판례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판례에서도 이 명백한 거부 이사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례는 뭐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를 가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증명돼야 된다라고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성적 시도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수원지법 이게 2020년 판결이고요. 그 다음 거를 볼까요? 서울중앙지법 2022년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피고인이 삽입된 성기를 빼고 성관계를 그만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강행한 것이 이 사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소위 비동의 가늠이 되는지는 여부는 물론이고 변론이고 곧바로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좀 이따가 다음번에 다시 말씀. 아까 그 비동의 가늠과 관련돼서 뭐 들이댔던 통계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셨나요? 예, 통계를 정하는 나라마다 나라별로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잠깐만요. 제대로 정확한 통계들이 아닌 건 맞죠?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23%는 기소 중에서의 유죄율이 맞고요. 아니요, 전체 거기에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장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가 8%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경찰률이고요, 위원님. 제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확인된 거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관련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하시고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계에서 저도 예. 확인한 바이고 거기서 그 검찰에도 제가 말씀하는 거는 네.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라는 걸 입증 말씀드릴게요. 책임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하자고요. 일단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현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2019년도에 접수된 강간, 유사강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례 분석 결과가 70%가 폭행 협박 없이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동의, 그러니까 동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동의 간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잘 진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우려가 많은 것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내심의 동의라는 거, 내심으로 했던 것에 내심의 의사로 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뭐 독일 같은 데서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인지 가능한 의사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들을 판단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닌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부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 강간이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정직하게 저는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공감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피의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입증 책임은 이제 검사가 져야 되는 거고, 검사가 피의자가 100% 입증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틀렸고, 사실 그러면 말씀 묻겠어요. 제가 100% 피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100% 피의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얘기를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시면 제가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그러면 하신다. 그러니까 제 말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데 틀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강간죄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위원님, 자, 제 말의 뜻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할 제가 기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차피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놓고 전후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성계 전문가시지만 아니 들어보십시오. 저는 법적으로 이거 기소하는 걸 20년 넘게 한 사람이고요. 아니, 그게 현실에서 성폭행 수사 해보셨어요? 성폭행 수사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아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여기서 피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증 책임을 100%를 질 아니 거라고 아까 제 말을 왜곡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저한테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폭행협박은 위원님은 늘 이런 식입니까? 그냥 선 거놓고 저는 이쪽 사람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오해가 많고 위원님, 우려가 저한테 많은데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따가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피고인이 100%를 질지도 모른다라고 협박을 하면 틀렸다는 거죠. 아니죠. 그럼 위원님이 제 말씀을 잘못 옮기셨어요. 저는 제 말 들어보시라니까요. 아니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예. 제 말씀은 당연히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심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말하자고요. 왜냐하면은 제 말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대해서 우리는 내심이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이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 동의라는 것이 위원님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 말인데 제 말을 자꾸 끊으시면 어떡해요? 제 말 장관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잠시만요. 아니고요. 검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동의 가늠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잘 진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일단 이 법적인 팩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의 팩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틀린 사실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 토론을 못하게 하시네요. 그걸 이제 장관님 제 말씀은 당연히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죠. 그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이런
조문 구조 하에서라면 실질적 현장에서는 100%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제 말 막지 마시고요. 아니 권인숙 의원님 이제 답변 들을 시간입니다. 권인숙 의원님 예. 위원님 제가 검사 25년 한 사람인데 그걸 법정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 권인숙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 독일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제가 스웨덴의 유죄인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웨덴의 유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스웨덴의 유죄를 제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자. 아니 의원님 제가 의원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데요.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서 이걸 마치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막 문제를 몰고 가는 것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 권인숙 의원님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법무부 장관 예, 답변하십시오. 제 말씀은 자 내심의 문제고 그러면 둘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 끊지 마시고 좀 아니 참 네. 아니 좀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말하는 걸 왜 권인숙 의원님이 정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참. 아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시면 안 네 될까요? 이제 법무부 장관 답변하십시오. 자 이런 구도하에서는 저는 그냥 전적으로 법적인 어떤 쟁송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내 내심이 이런 거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내심 자체가 동의 여부가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지 않는 이건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구도고 게다가 그 내심이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내심을 그 내심이 아니었다고 이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증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 제 말씀은 사실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 의원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 사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끼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제가 이 주제 자체를 뭐 봉쇄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고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건설적인 지향점을 만들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말끝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아니 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에 관해서 23%의 유죄율이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권인숙 의원님 묻는 것만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인숙 의원님 아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다. 네.